Korean with 준입니다. 오늘은 좀 자유롭게 주제 없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국에 대해서 조금 정보를 얘기해보고, 저의 고향이나, 제 경험에 대해서 또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한국의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은 지구본으로 보면 아주 크지 않은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위에는 북한이 있죠. 아래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옆으로도 바다가 있습니다. 동쪽과 남쪽, 서쪽 모두 바다입니다. 한국은 산도 많고 바다도 많은 나라입니다. 섬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다에 둘러싸여 있다고 해서 한반도라고 합니다. 한국의 인구는 약 5천만 명입니다. 물론 대부분이 한국 사람입니다. 외국인은 약 5%가 있습니다. 아직 그렇게 많은 외국인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한국의 사회 문제로 출산율의 저하를 꼽습니다. 아이가 적게 태어납니다. 출산율이 아주 낮습니다. 이건 한국의 중요한 사회 문제입니다. 한국에는 여러 지역이 많은데요. 서울과 부산 같은 큰 도시가 있고, 대전, 대구, 인천, 광주 등 광역시 정도의 크기의 도시들도 있습니다. 도라고 하죠. 각 도마다 사람 수가 다르고 큰 도시들도 다르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충청도 그리고 대전 광역시에서 자랐습니다. 대전의 인구는 약 140만 명 정도 되는데요. 한국에서는 중간 정도의 큰 도시입니다. 제가 태어난 대전은 한국의 가운데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가 편리합니다. 여러 기차들이 지나가는 도시고, 서울을 갈 때나 부산을 갈 때나 쉽게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대전은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재미없는 도시라고 불리는데요. 재미없는 대신 살기에 편한 도시입니다. 최근에는 빵이 유명해졌습니다. 특히 빵집이 유명해졌죠. 대전에서는 성심당이라는 빵집이 유명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빵집은 있었는데요. 지금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져서 성심당에서 파는 튀김 소보루를 먹으러 오는 관광객들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빵 먹으러 대전 간다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고향에 갔다가 성심당에 가게 됐는데 아침부터 정말 사람들이 줄을 서서 빵을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더군요. 저에게는 아주 익숙한 빵집이었는데 이제는 여행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어, 다른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에는 프로야구가 유명합니다. 특히 스포츠 중에서 뭐 축구도 유명하고, 사람들이 축구도 많이 보러 가지만, 가장 많이 보러 가는 운동 경기는 야구입니다. 대전에도 야구팀이 있습니다. 한화 이글스라는 야구팀입니다. 한화는 기업의 이름이고요. 이글스는 이제 팀의 상징이 되는 동물이죠. 그래서 한화 이글스라는 팀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응원한 팀이고요. 그래서 이 지역 팀은 대전뿐만 아니라 충청도 지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이 야구장은 최근에 새롭게 지어졌는데요. 저희 집 근처에 야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있는 날이면 저희 집 주변이 아주 차도 많이 막히고 사람도 많아집니다. 오늘 야구 경기를 하는지 몰랐다가도 사람이 갑자기 많아지고 교통 체증이 생기면 오늘 야구하는구나 라고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말했다시피 저희 고향 대전은 뭐 특별한 도시는 아니고 뭐 엄청 흥미로운 도시는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과학도시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1993년이었죠. 엑스포도 열렸습니다. 과학도시라는 이름으로 엑스포를 열기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꿈돌이라는 도시의 상징이 있었는데 꿈돌이 놀이동산도 있었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어머니 손을 잡고 토요일이면 형과 함께 꿈돌이 놀이동산에 가서 놀이기구를 타는 것을 즐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대전에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저는 했고요. 20살이 되어서 대학을 가기 위해 서울로 이사를 갔습니다. 서울은 아주 큰 도시죠. 인구가 그 당시만 해도 1000만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인구가 조금 줄어 950만 명이라고 하네요. 서울이 워낙 살기가 어려우니까 서울 주변에 경기도로 많이 이사를 나간다고 합니다. 뭐 서울은 사람이 정말 많은 도시입니다. 지하철도 많았고 모든 것이 정말 빨라 보였습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은 이제 지방에 살던 젊은 사람들은 서울로 가고 싶어 합니다. 저도 서울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서울로 간다고 했을 때 친구들은 정말 부러워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로 가서 일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서울에서 살고 서울에서 일을 한다는 건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겐 꿈 같은 것이죠. 제가 대학을 가기 위해 처음 서울에 왔을 땐 하숙을 했습니다. 하숙은 다른 사람 집에서 살면서 그 집에 방을 빌려서 사는 개념입니다. 보통은 제가 살던 하숙집은 방이 3개가 있었는데요. 한 층에 방마다 대학생 2명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총 6명이 한 층에 같이 살았죠. 주인 할머니가 옥상에 살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아침과 저녁을 항상 해주셨습니다. 때로는 늦게 일어나서 아침밥도 못 먹고
학교에 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또 저녁은 친구들과 놀다가 집에 들어오지 못해 못 먹곤 했죠. 어쨌든 드디어 처음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경험이었습니다. 서울로 이사를 왔고 자유시간이 늘어났고 혼자서 서울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고등학교까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죠. 생각해보면 아침 7시에 학교에 가서 밤 11시까지 공부하던 게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토요일, 일요일도 공부를 하다가 대학에 입학하면 그리고 서울에서 자취를 하면 갑자기 시간이 많아집니다. 난 이제 대학생이 되었구나. 어른이 되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도 아직 20살이었죠. 하지만 대신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해야 되는 시기였습니다. 밥도 어떻게든 먹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자유로운 시간을 공부를 하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연애를 하든지, 여러 가지 선택 속에서 그 시간을 써야 합니다. 하지만 조금 두렵기도 했죠. 혼자서 산다는 것 자체가. 그렇지만 자유롭다는 것은 참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0살의 시기는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다시 대학교 때를 생각하면 각 지역에서 서울로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같이 학교에 입학한 친구들은 전국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다양한 사투리를 말하는 친구들이 왔습니다. 어떤 친구는 경상도 사투리를 썼고, 어떤 친구는 전라도 사투리를 썼습니다. 저는 분명 대전에서 왔기 때문에, 난 사투리를 안 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서울 친구들이 저에게 말하더군요. 너 사투리 쓰는 것 같다 라고 말이죠. 어떤 사투리냐? 충청도 사투리였습니다. 충청도 사투리는 말이 조금 느립니다. 그리고 말의 끝을 조금 변형하는데요. 예를 들면 서울 사람들이 그래요 라고 말하는 대신에 이제 충청도 사람들은 그 대신에 그래유 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 외에도 많은 예시들이 있었는데요. 그때서야 저는 제가 사투리를 쓰고 있었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표준어라고 생각했는데 친구들은 자꾸 사투리를 쓴다며 놀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각각 지역에서 모여 각각의 사투리를 쓰며 서울의 이런저런 곳들을 다니며 참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같이 웃고 같이 새로운 것들을 보고 경험하며 많이 서울을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한국은 굉장히 작은 나라지만 지역마다 말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사람들의 성향도 다릅니다. 네. 그랬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제 기억을 따라 한국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에 대해 짧게 얘기해 보았고요. 그리고 서울로 이사 갔을 때 그 경험들도 조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